지난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지진 관련 상황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미얀마 강진으로 원자폭탄 334개의 맞먹는 힘이 방출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비유도 정확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진동을 사람이 느끼는 건가요? 이 7.7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겪어본 지진으로 따지자면은 경주 지진이 규모가 5.8이었거든요. 예. 그거에 비해서도 한 15배 정도 크고요. 2010년도에 IT 지진이 한 30만 명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때 규모가 7.0이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도 약 5배 정도 이상 굉장히 큰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표에서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성능이 우리나라는 0.3G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의 30%까지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지진동이 지표에 일어났고 굉장히 큰 피해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네. 지금 외신에서는요, 미얀마가 4개 이상의 지각판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지진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을 해서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예. 그 동쪽에 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번 지진을 일으킨 사가인 단층입니다. 이 사가인 단층은 연장 길이만 해서도 한 1200km가 넘는 긴 단층인데요. 예. 이 중 일부 구간인 250km 구간이 부서지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해 1월 일본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번에 미얀마 지진의 규모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토 반도 지진의 희생자는 당시에 570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긴 한데 이번에 미얀마 지진은 1,600여 명이 넘었어요. 아예 1,600여 명의 사망자가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고 더 많아질 거다. 그런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왜 그렇게 커진 건가요? 네, 노토반도 지진은 규모가 7.6이었고요. 예. 이번 지진은 규모가 7.7인데 그래서 규모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노토반도 같은 경우에는 시골 마을이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또 지진이 발생이 주로 많이 하는 일본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내진 성능이 잘 된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번 지진이 발생한 미얀마 지역에서는 비교적 이제 내진 성능이 비교적 얕고 또 이 발생한 지역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피해가 이제 크게 연결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만달레이 인근에서는 규모 5.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 추가 지진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규모 7.7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단층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단층의 일부 구간만 부서진 상태고요. 그래서 단층의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들이 여진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학계에서는 규모 7.0까지도 여진으로 발생 가능하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진은요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본진에 비해서. 네, 기본적으로 단층의 크기와 쌓여있는 응력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1200km나 되는 긴 단층이 응력이 꾸준히 쌓이고 있었던 형편이거든요. 그중에 일부 구간만 부서졌고 나머지 구간에는 유사한 응력이 여전히 쌓여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진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부서지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진 규모와 이런 본진의 크기를 보면 수년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네, 그래서 빨리 여진이 멈출 거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000km 이상, 1,00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태국 방콕까지 큰 피해를 입었어요. 뭐 중국에서 시공사하는 그 건물이, 건축적인 건물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1,000여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물론 시공 자체가 잘못된 건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서 고층 건물이 붕괴되는 일은 사실 비단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저주파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하고요. 이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를 전파하더라도 많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층 건물일수록 저주파 에너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건물이 클수록 공명 주파수가 낮아지면서 지진과 어울려서 굉장히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태국
에서도 예. 이제 그 큰 건물이 무너지기도 했고 다른 고층 건물이 이제 연결다리가 무너지는 등 여러 특징들이 보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저주파 에너지가 얼만큼 강력한지 먼 거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근에서 네. 발생하는 큰 지진에 의해서도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번 미얀마 지진으로 어느 나라든 피해가 정말 없어야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 지진 피해가 미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규모 7.7이고 우리나라까지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여파를 미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일본 열도 인근에서 네. 발생한 지진이 보다 더 영향을 미치기 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일본 지진에 보다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결국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진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네,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거나 우리나라 역사 지진을 보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규모 한 7.0까지 예. 보고 있습니다. 예. IT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의 사망이 발생했듯이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한반도 인근에서 큰 지진 피해를 일으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내진 성능을 충분히 강화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지진에 대해서 대피 훈련 등을 잘 갖춰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 지질 조사국으로 인하면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도 10,000명 이상 있을 네. 가능성이 70%가 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의 도움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얀마의 지질 환경에 의하면 어떤 구조 활동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현장은 아마도 보지도 않았지만 인프라가 모두 다 파괴됐을 겁니다. 네. 예. 수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인명 구조라든가 생피풀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